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강릉 구도심에 이어 이제는 신흥 상권까지 흔들리면서 빈 점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습니다. 빈집을 주차장이나 텃밭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면서 주민들의 호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춘천시의 캠프페이지 개발 계획과 관련해 행정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재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공모 선정 후 행정 절차가 이행되는 과정은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횡성군 강림면 사회단체들이 19일 원주시 소초면에 치악산면 명칭 변경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소초면에 치악산면 명칭 변경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강릉 지역 상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폐업으로 내몰리면서 실제 고용 지표도 악화됐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소비 심리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는 점인데요. 대책은 없는 걸까요? 최성식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강릉도심 번화가인 일명 대학로 일대. 상가 건물마다 빈 점포가 즐비하고 폐점을 알리는 가게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고정비용은 해마다 올라가고 있지만 매출이 줄다 보니 가게를 운영할수록 적자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보다 훨씬 지금 장사가 덜 되죠. 그 당시보다 모든 매출이나 이런 것이 3분의 1은 감소가 됐다고 봐야 되죠. 대표적 관광도시인 강릉은 서비스업 비중이 전체의 80%에 달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신흥 상권인 유천택지입니다. 이곳 중심가에도 보시는 것처럼 점포나 상가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강릉 지역 최근 5년간 폐업자는 2019년 3,545명에서 서서히 줄다가 2023년 3,855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8.7%가 증가한 겁니다. 강릉 교동택지의 한 건물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입니다. 창업을 앞둔 청년 상인은 인근에 대학교가 위치해 있고 유동인구도 많아 충분히 경쟁해 볼 만하다고 말합니다. 다만 경기는 부진하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무한리필집 이런 데 좀 저가 소주 저기도 저가 맥주집 이런 데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고객님 입장에서도 지금 침체기니까 지갑을 열기 많이 쉽지 않아서 그런 쪽으로 더 가는 부류인 것 같아요. 해변 관광지나 강릉 월화거리 등에는 관광객들이 몰리지만 그 외 지역 상권은 급격히 위축되는 양극화 현상도 심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고용 지표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영동 지역 고용 상황을 보면 2024년 12월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와 실업급여 신청자는 1년 전보다 각각 7%, 3%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강원 지역 고용률은 1.2% 줄어든 반면 실업률은 1.9% 증가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매출 부진을 겪으면서 다른 업종까지 연쇄적으로 위기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걸 버티다 그 자금, 보증금까지 대출까지 다 소진이 된 다음에 폐업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자생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건설 현장이라든가 막노동이라든가 무슨 노동 현장으로 이제 일선으로 내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지난 2월 영동 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는 94.6포인트로 최악이던 전달보다 다소 나아졌지만 6개월 전과 비교하면 9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과 함께 골목형 상점과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인정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특히 민생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해 소비를 이끌어내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강릉 시민들, 특히 소상공인 관련해서 자영업자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강릉의 많은 시민들은 이 강릉경기 활성화 민생안정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속하게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 중소기업 중앙회는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창업 후 3년 미만 단기 폐업자 비율이 전체의 약 40%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오래된 빈집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춘천시가 도심 속 흉물이 되고 있는 빈집 정비에 나섰습니다.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정책인데요. 보도에 전소영 기자입니다. 춘천시 소양동의 한 주택가입니다. 주택들 사이에 작은 주차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평범한 주차장 같아 보이지만 원래 빈집이 있던 자리입니다.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던 주택을 철거하고 무료 주차장을 만든 겁니다. 집 소유주가 오래된 주택의 철거를 신청할 경우 춘천시가 비용을 내 철거하고 5년간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동네 미관이 좋아졌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좋고 요 주위에 주민들도 차 댈 수 있도록 밤에 이렇게 이중주차를 사고 나니까 그 안에 너무 좋죠. 춘천 시내 빈집은 약 650곳입니다. 춘천시가 지난 2017년부터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해 주택 74채를 정비했지만 아직도 수백 채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동네 미관을 해치는 데다 위생과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춘천시 후평동에 위치한 빈집입니다. 굳게 닫힌 대문에는 빛바랜 수도요금 청구서들이 가득 꽂혀 있습니다. 이곳도 올해 빈집 정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올해는 3억 4천만 원을 들여 주택 21곳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주택 하나를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2천만 원. 국비 지원을 받더라도 1년에 20채 정도만 철거할 수 있습니다. 또 방치된 주택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집주인이 직접 철거를 신청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춘천시는 소유주를 알 수 없는 빈집의 경우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거는 소유자가 이제 불분명할 때 그럴 때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직접 직권으로 철거하는 부분이에요. 지역 소멸이 가속화하면서 늘고 있는 빈집 문제. 소유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족할 만한 다양한 해법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원도가 춘천시의 옛 미군기지 캠프페이지 개발 계획과 관련해 행정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재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강원도는 19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캠프페이지를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개발하려면 미군 공여구역법에 따른 상위 계획인 종합계획 변경과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상위 계획인 종합계획과 부합되지 않고 계획 수립권자인 도지사와 협의 없이 사업 선정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입장문을 통해 공모 선정 후 행정 절차가 이행되는 과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며 시정의 원칙과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 강림면 사회단체들이 19일 원주시 소초면에 치악산명 명칭 변경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소초면의 치악산면 명칭 변경은 독단적인 행위로 그동안 횡성과 원주의 상생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앞으로 소초면의 치악산면 명칭 변경이 철회될 수 있도록 강림면민들은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도 19일 입장문을 내고 소초면의 치악산면 명칭 변경에 대해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장문에는 원주시장은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지역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해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시민들이 원하는 명칭 변경에 대해 행정적인 절차들을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며 사실상 치악산면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봄이 오면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중 하나가 바로 꽃가루 등의 알레르기인데요. 비염이 있다면 여름이 올 때까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의사항과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대개는 이제 계절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가 이제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알레르기. 그러니까 특히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라든지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도 많고 그 황사도 오늘 많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첫 등교를 3월 달부터 많이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증상이 악화되고 집에서 없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두 번째로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감기처럼 올 수 있는 바이러스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봄철에 많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런 게 전염이 되니까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오죽하면은 이제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그런 논문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3월 달, 9월 달 아이들이 학교 시작할 때 이제 그때 급작지 늘어나는 이제 그런 그 균들이 있는데 몇 가지 이제 호흡기균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특히 아이들이 이제 특히 면역이 좀 약하다든지 애가 좀 알레르기가 있어 예민하다든지 그런 아이들은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되고 그 집에 오자마자 샤워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대개 오면 집에 오면은 이제 뭐 씻는 것보다는 놀기 좋으니까 집에 와서 뭐 게임을 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러기 전에 샤워를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학원이고 뭐고 다 끝나고 집에 왔다 안 나간다 그러면은 샤워를 시키고 옷도 바깥에 입었던 옷 말고 실내복으로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잠옷도 좋고 집에서 입을 수 있는 실내복을 가볍게 입고 있는 게 좋습니다. 3월 달부터 벌써 아이들이 코가 가렵고 재채기하고 눈이 빨개지고 눈도 막 비비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꽃가루 중에도 이제 나무 종류 꽃가루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나무, 자작나무. 그래서 어떤 유치원이나 학교들은 뭐 야외 학습한다 그래도 데리고 나가서 애들 한참 밖에 노는데 요 3, 4월은 조심해야 돼요. 그때가 제일 꽃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야외 활동을 한다. 그러면 꼭 집에 와서는 바로 샤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손만 씻고 세수만 하는데 그러다 보면 머리카락이나 몸에 묻어 있는 게 제대로 털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샤워를 하고 그 밖에 놀던 그런 옷은 집에 오자마자 바로 바꿔 입고 실내복으로 바꿔 입고 집에 노는 게 좋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축산농업인의 사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상반기 구매 정책자금 335억 원을 지원합니다. 신규 사료 구매 또는 기존 외상금액 상환이 필요한 축산농업인이 시군에서 발급하는 선정 추천 통보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1.8%로 대출 후 2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되며 만기 도래 시 일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최근 전남 소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소와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합니다. 당초 구제역 백신 접종은 4월에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구제역 확산 우려로 시기를 앞당겨 지난 18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관내 484개의 농가 소와 염소 2만여 마리로 예방접종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과 임신후도 예외 없이 접종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